안녕하세요. 심리학의 복잡한 퍼즐을 풀어 여러분의 일상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로 전달해드리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타인에게 만만하게 혹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보통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말투, 그리고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을 스캔하여 이 사람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함부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하도록 작동합니다. 혹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무시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자주 겪으시나요? 오늘 우리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위로나 동정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심리학적 통찰력을 통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와 단단한 존재감을 되찾는 구체적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마음의 구조는 페르소나와 그림자입니다. 이 형상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분석 심리학의 거장인 칼 융이 제시한 마음의 두 가지 영역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페르소나와 그림자입니다. 전문 용어는 잠시 내려놓고 초등학생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아주 쉬운 일상적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커다란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집에는 손님을 맞이하는 넓고 환한 거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예쁜 꽃병과 푹신한 소파가 놓여 있죠. 이것이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는 사회적 가면이자 직장이나 학교에서 요구되는 착하고 성실하며 웃음꽃 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거실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거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 빛이 돌지 않는 지하실의 어두운 창고도 존재합니다. 이곳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미움받거나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 창고에 마구 쑤셔박아 버립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 때 솟구치는 분노, 내 것을 챙기고 싶은 이기심, 타인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싶은 냉정함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리는 이 창고의 문을 꽁꽁 잠가두고 마치 내 안에는 그런 어두운 면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 착할수록 무시당하는가? 무너진 경계선의 비밀.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토록 거실을 예쁘게 꾸미고 남을 배려하는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만만해 보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자신의 그림자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완전히 부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심리 데이터와 행동 관찰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을 대할 때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방어력을 테스트합니다. 선을 살짝 넘어보거나 무리한 부탁을 던져보는 시기죠. 이때 내면의 그림자, 즉 분노나 거절이라는 본성을 건강하게 통합한 사람은 즉각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눈빛이 단호해지거나 목소리 톤이 낮아지죠. 하지만 그림자를 지하실에 가둬둔 채 페르소나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타인의 무례함 앞에서도 어색하게 웃어버리거나 반사적으로 괜찮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우리의 뇌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보통 우리의 뇌는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시나 이빨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선량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통제해도 반항하지 않는 만만한 사람으로 데이터화해버립니다. 당신이 만만해 보이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그림자의 힘을 스스로 거세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존재감을 만드는 실생활 적용 전략.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하실에 갇힌 그림자를 꺼내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감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차례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내면의 어두운 창고 문을 열고 그림자를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분노나 이기심을 나쁜 것이라고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화를 내고 불쾌함을 표현하는 감정은 내 생존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심리적 면역 체계입니다.
내가 언제 불쾌함을 느끼고 언제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지 억누르지 말고 가만히 관찰하십시오. 내 안의 까칠하고 냉정한 모습도 나를 지키는 훌륭한 방패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껴안아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 부드럽지만 단호한 건강한 공격성을 장착하십시오. 초등학생도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순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리트리버 강아지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아무리 순한 리트리버도 낯선 사람이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으려 하거나 새끼를 위협하면 순식간에 눈빛을 바꾸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드러낼 수 있는 이빨입니다. 평소에는 다정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되 누군가 나의 선을 넘었을 때는 정색하고 그 말씀은 조금 불편하네요. 혹은 그건 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차분한 낮은 목소리로 나의 경계선을 명확히 긋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공격성입니다. 세 번째 원칙,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페르소나의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통계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의 100%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나를 미워할 사람은 내가 아무리 거실을 예쁘게 꾸며도 나를 미워합니다.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의 소중한 에너지와 감정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타인의 감정보다 나의 감정과 나의 선을 우선시하는 결단력을 보일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의 존재감에 무게를 느끼고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오늘의 실천 과제. 자, 긴 설명을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영상을 끄고 난 뒤에 여러분의 일상에서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이자 오늘의 실천 과제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프랙티컬 팁. 무의식적인 뇌를 멈추는 마법의 3초 침묵. 앞으로 누군가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은근슬쩍 기분 나쁜 농담을 던졌을 때 평소처럼 당황해서 웃어넘기거나 반사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대신 대답하기 전 입을 굳게 다물고 정확히 3초간 침묵하며 상대방의 눈이나 미간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이 3초의 차분한 침묵은 심리학적으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은 찰나의 순간 느껴지는 무거운 공기 속에서 아,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불쾌하게 받아들였구나를 직감하게 됩니다. 굳이 날선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짧은 침묵만으로 여러분은 억눌러 두었던 단호함이라는 그림자를 꺼내어 쓴 것입니다. 이 작지만 강력한 행동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 즉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다시 세팅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의 그림자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해치는 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착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문지기입니다. 오늘부터는 무조건적으로 웃어주는 페르소나를 잠시 내려놓고 단호한 침묵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